지워지냐. 어서 보자. 아이고 왔어요들. 좋아. 지원, 준호, 대윤, 성빈. 어우 반가워. 목소리 잘 들려가요? 내 목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오늘은 5장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 내가 분자궤도 함수 그 MO 강의 넣어준 거 보고 있어요? 분자궤도 함수 그거 이제 좀 봤어요? 아이고 천인이도 왔네. 분자궤도 함수 수업 그거 올린 거 본 사람? 그래요? 푸헤헤. 알겠습니다. 분자궤도 함수도 그 한번 잘 봐주세요. 오케이 됐다. 자 오늘은 그거 접대 게시했던 것처럼 5장 오비탈 쪽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거든요. 내가 이제 뭐 풀어볼 텐데 그 중간중간에 그거 질문을 하세요. 몇 번 풀어보자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사람 그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런 거 먼저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요 뭐 그냥 뭐 아이패드로 보고 있으면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당장 없어도 되는데 글쎄요. 뭐 파일로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보자. 그리고 그거 아침에 올려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옛날에 줬던 거 옛날에 줬던 5장 숙제 그대로예요. 그거 이제 질문 받아서 풀어볼 거거든요. 자 해봅시다. 아이고 아유 잘 안 지워지냐. 아유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싶다. 아우 으이씨. 됐어. 자 볼까요? 몇 번을 한번 풀어볼 거냐면 뭘 한번 해볼까. 이것도 다 있고 우선 몸풀기로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챕터 5 여기에 이제 문제풀이에요. 포커스 문제풀이. 자 거기서 내가 나눠준 교재의 7번 원자에서 핵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전자의 방사방향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에 해당하는 원자궤도 함수는 자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자 요 7번 보고 있어요? 그거 뭐야 교재에 7번 문제 찾았어요? 확인되죠? 네, 7번 관련해서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 풀어봤어요? 이게 그 사실은 가장 뭐냐면 오비탈 문제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랄까?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이면서 아주 중요한.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이 X축하고 Y축의 의미부터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아이고. 자, 우선 이제 Y축이 이게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로 수능에서 진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이렇게 Y축을 이렇게 써요. 정말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이라고 했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쓸 때 이제 PR이라고 쓰는데 그 우리말 번역은 방사 방향 분포 함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같은 데서는 이제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자 발견 확률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거죠. 얘는 R 제곱 R의 N L R의 제곱 요게 되겠습니다. 자, 조편 보이세요? 저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R은 바로 소문자 R은 그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R은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오비탈에서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에 따른 그 오비탈의 함수값 영역을 함수값 부분을 요 그 레디얼 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곱하고 거리를 제곱하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혹은 파동함수가 있는데 파동함수가 그대로 쓰이려면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에 4파이 r 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S 오비탈의 파동함수의 경우는 이렇게 파동함수를 직접 제곱하고 4파이 r 제곱을 곱해도 사실은 같은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제 이런 꼴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한 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으나 정확한 표현은 요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원점 0, 자, 이 0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핵이 있는 건데 이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보여주는 함수가 바로 PR이고 그걸 이 핵에 따라서 이 아래쪽 면적을 적분하면 그게 진짜로 그 핵에서부터 어떤 거리까지의 그 공간 안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 면적을 진짜 적분하면 정말 확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Y축은 확률이라기보다 확률을 구해낼 수 있는 함수라는 뜻으로 이 방사방향 분포 함수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그냥 수능에서는 간단하게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노드가 나타날 수 있죠. 보이죠? 자, 근데 노드는 몇 가지가 있냐면 바로 레디얼 노드와 앵귤러 노드가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레디얼 노드하고 앵귤러 노드는 중요하게 개수가 중요하죠. 바로 레디얼 노드는 n 빼기 l 빼기 1개고 앵귤러 노드는 l개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번 시험에 뭐 엄청 분명 나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가 어쨌거나 레디얼 파트잖아요. 레디얼 파트. 그럼 이 레디얼 파트에서 나타나는 노드니까 지금 얘기하는 노드는 이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노드의 의미는 뭡니까? 노드는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0이 되는 조건이나 영역을 노드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서는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레디얼 노드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지금 n 빼기 l 빼기 1개가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몇 개다? 한 개, 두 개. 원점은 노드라고 하지 않아요. 핵이 있는 자리는. 바로 나머지 이 두 자리가 이게 바로 레디얼 노드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뭘 풀 수 있냐면, 자, 넘기면 n은 l 플러스 3.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n은 주양자수고 l은 각운동량 양자수인데 n과 l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방사방향 확률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조합을 하면, 자, l은 각운동량 양자수인데, 자, l이 0이다. 그러면 n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바로 3s 오비탈. 자, 근데 l이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l이 1이면은 n은 4겠죠. 그럼 이게 4p 오비탈. 그다음 l이 2면 n은 5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5d 오비탈.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거예요. 요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3s도 답이고 4p도 답이고 5d도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저 것 중에서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3s가 있죠. 그래서 3s가 답이어서 3s나 4p나 5d가 답인데 여기서는 3s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자, 요거 아시겠죠? 알겠죠? 자, 요 내용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번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문제 됐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거기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소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로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드렸던 강의에 이 문제 풀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됐다. 자, 그 다음 제가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11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한 장 넘겨서 11번 찾았어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1번 문제가 사실은 오비탈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이거 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이제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우자 칠판. 여러분들은 11번. 아이고. 아이고. 자. 좋아.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문제가 수소 원자 오비탈이 뭐냐 이거를 이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일부 해볼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수학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의 정도는 이렇게 수식 정도는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 이게 뭐야? 8 허허. 자, 우선 수소 원자 모델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수소 원자는 이렇게 이제 원자 핵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전자궤도가 있고, 여기에 짜잔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자, 이때 이 전자에 대해서 이제 뭘 세우냐면 바로 요거 H 파이는 E 파이.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건 이 수식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그럼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풀 수 있느냐? 뭐 불가능이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변수가 3개인 그 3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긴 좀 그렇고, 이런 방정식을 풀어간다라는 그 의미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때 여기에서 이 H가 뭡니까? 여기 바로 그 유명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이 수소 원자에 맞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E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의 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파이, 이게 일종의 이제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파동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자, 오비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파동함수, 영어 표현으로는 웨이브 펑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식을 풀었을 때 그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필 수소 원자에 맞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정해주고, 그러면 수소 원자에 맞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정해주는 과정이 있을 건데, 이제 뭐 그것까지 학교에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뭐 수소 원자에 맞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쓰면 뭐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H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델 스퀘어, 델 스퀘어 맞나? 아, 오랜만에 또 기억이 안 나네. 제곱 예, 2n분의 H바 제곱 델 스퀘어 제곱. 오케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뭐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의 거리분의 ZE 플러스 E 마이너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저 수소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거든요. 여기 이제 델 스퀘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3개 미방에 대한 뭐 미분 표현이에요. 이거 거듭 제곱 미분 표현이에요. 여하튼 뭐 이런 식의 수식 과정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까지 뭐 학교에서 했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어떤 계산 방식을 가지고 이 파동함수를 풀어주는데, 그 파동함수의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일반적으로는 파동함수라는데 그걸 수소에 대해서는 오비탈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비탈은 재밌게도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저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수소에서 만들어진 오비탈의 중요한 수리적인 특징들이 이 표현 속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바로 어디 갔어? 자, 첫 번째는 1. 자, R 시타 파이의 3변수 함수죠. 누가? 저 오비탈이. 자, 그럼 저 R 시타 파이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저 R 시타 파이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요? 저 R 시타 파이가 뭐예요? 자, 뭐냐? 여기 잠깐 지울게요. 8. 자, 우선 요 R이 뭐예요? R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뜻하죠. 변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0보다 크기만 하면 그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자, 시타. 시타는 뭡니까? 바로 지축으로부터의 위도죠. 위도. 그래서 얘 변형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R시타 파이가 결국엔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얘가 그래서 결국 핵 주변 전자의 위치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r 시타 파이의 세 개의 변수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r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시타는 지축으로부터의 위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파이는 x축에서의 경도가 됩니다. 경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변역이 0에서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좌표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좌표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원점이 있고 여기 어떤 원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x, y 지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뭐지 여기에 z, x, y. 그럼 이제 이 점을 표현하시고, 원점에서 이 점을. 그럼 이때 x축으로 몇 칸 갔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몇 칸 갔다, 그 다음에 z축으로 몇 칸 갔다 하면 이 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얘가 원점에서 거리가 얼마냐, 그걸 r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z축에서 위도가 몇 도냐, 그걸 시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이 x축에서 경도가 몇 도냐, 요걸로 파이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점을 x, y, g가 아니라 거리인 r, 지축에서의 위도 시타, 그 다음에 x축에서의 경도 파이,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지금 이 11번 문제에 거기 보시면 그림 1이 보이죠? 거기에 지금 극좌표계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극좌표계가 어떻게 표현된 건지 이제 뭐냐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슈레딩거 파동방 형식을 풀어 나온 결과인데, 구해 나온 결과인 파동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그 오비탈의 수학적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바로 r 시타 파이의 3변수 함수다. 그리고 이 r 시타 파이는 결국 그 전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걸 극좌표계라고 한다. 그리고 r 시타 파이의 의미가 각각 거리며 위도며 경도다 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파이가 이제 앞으로 파동함수면서 동시에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한 변수가 r 시타 파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NLML. 자, 이게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양자수들이죠. 이 양자수가 또 오비탈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 다 썼어요? 자, 주반 지우게요. 주반 지운다잉. 지운다. 그거 잘 들리지? 에이. 그렇지. 어유, 지원이는 뭐 다 잘하네. 지원이 최고.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주반 지운다. 지우자. 자, 여기를 지워. 에이. 자, 두 번째가 N, L, ML. 얘네들을 그 양자역학적으로는 뭐냐면은 양자수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퀀텀 넘버. 자, 근데 얘들은 뭐냐면 아까 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있죠. 그걸 풀어야 이게 나오는데,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풀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거 슈레딩거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이요.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 나가면서 그 해인 요 파이, 얘를 이제 그냥 원래대로는 파동함수라고 했었죠. 얘가 존재 가능한 조건을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전문 용어로는 경계 조건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 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NLM은 사실은 수학자들은 양자수라는 말을 안 쓸 수 있어요. 수학자들은 그냥 미분 방정식을 풀며 나온 경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 조건을 보시다시피 파동함수에서는 양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양자수는 바로 이제 오비탈로 돌아오면 오비탈의 존재 조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수가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이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수학자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한 학기만 수강을 하고 진짜 일주일만 공부를 하면 경계 조건이 뭔지 알 텐데, 미분 방정식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NLM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는 다 알죠. N은 뭐라고요? 바로 주양자수. 뭐 1, 2, 3, 4 이렇게 하는 거. L은 가군동량 양자수. 바로 SPDF 하는 거. 그 다음에 ML은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주양자수, 가군동은 양자수, 자기 양자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 양자수 얘기를 언급을 해주면 또 오비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여기 줄게요. A.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레디얼 파트 R 얘를 얘기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파이에서 변수 R의 수식만을 묶어 놓은 녀석입니다. 그것만 따로 인수분해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걸 레디얼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동함수에는 r 시타 파이라고 하는 변수가 3개인데, 이 변수 3개 중 거리 변수 r을 따로 떼서 인수분해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레디얼 파트다. 그래서 파동함수에서 변수 r 부분인 만큼을 묶었다. 그 묶었다는 얘기는 혹은 이제 인수분해된 부분을 얘기해요. 그 부분을 레디얼 파트라고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레디얼 파트는 또 묘하게도 N, L에 의해, 자, N이 뭐냐면은 주양자수고 L이 가군동 양자수예요. 얘는 1, 2, 3, 4 자연수 되고, 얘는 0부터 0, 1, 2, 3, 4 그렇게 정해지는 그 양자수는 알겠죠. 그 저것에 의해서 바로 존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N과 L이 허용되는 조건에서만 또 이 레디얼 파트가 정해집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면, 실제로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 교육과정상.
그러니까는 이제 풀었다고 치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사실 다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들 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앵귤러 파트죠. 이 부분을 y라고 쓰는데, 자, 얘는 파동함수 혹은 오비탈에서 변수 시타와 파이 부분을 묶어 놓은 걸 바로 앵귤러 파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타가 뭐고 파이가 뭐였죠?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시타는 위도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파이는 경도예요. 그럼 위도가 뭐고 경도가 뭐예요? 위도는 Z축으로부터의 각도예요. 그걸 위도라고 해요. 경도는 X축으로부터의 각도를 경도라고 해요. 그래서 위도하고 경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얘는 또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L과 ML, 즉 각운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에 의해 그 존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수소 혼자의 오비탈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자, 저기 지금다. 지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Bond's interpretation. 자, 보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건 뭐 어떻게 번역이 안 되고, interpretation은 번역을 할 때 해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할 때는 본의 해석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자, 얘는 뭐냐? 파동함수 혹은 오비탈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 나온 결과라고 했죠. 근데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복소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함수값 수식인데 그 함수값에 물리적 의미가 없다. 여기 이제 사실은 파동함수나 오비탈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지만 이 파동함수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바로 두 번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자, 우리말 번역은 뭡니까?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원래 말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어떤 영역 내에 바로 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 확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다 썼죠. 지울게요. 잘 들리죠? 보자. 그렇지. 여러분 잘 들리고 잘 보이죠? 잘 들리고 잘 보이죠? 아 이게 얼굴을 못 봐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수요일날 직접 만나요. 수요일날 봐. 여러분 수요일날 학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수요일날 학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녁에? 10시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죽어라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 이게 서울에서 8시 이렇게 하지. 알았어요. 그 뭐야 서울에서 들어가면 서울에서 그 내려가면 그 뭐야 부산역에 4시 한 10분쯤 도착하거든요. 부산역에. 그럼 거기서 택시를 타고 그 창원으로 갈 거예요. 그럼 창원 도착하면 한 5시 반쯤 될 거거든요. 그럼 5시 반에서 그때 이제 우리 그 만나서 또 수업하면 되겠죠. 5시 반부터 그냥 여러분들 갈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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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10시까지라. 알았어요. 네. 이게 그거 바로 창원역으로 오면 당연히 좋은데요. 이 수도권에서 창원역으로 차가 몇 대가 없어요. 차가 몇 대가 없어서 바로 창원역으로 바로 가는 걸 가면 7시, 8시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빠른 게 부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부산에서 창원 택시를 타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그래서 이게 창원이 다 좋은데 이게 수도권하고 이게 차가 몇 개가 없어. 참. 이거 헬리콥터를 사야 되나? 진짜.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아이고. 자, anyway. 자, 여기 줄게요. 아이고. 에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쓴 게 뭐냐? 그 확률을 그냥 이렇게 대문자 P로 쓸게요. 그래서 확률이 프로바빌리티니까 그걸 대문자 P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의미상 이렇게 자 인티그럴 자 경계 1에서 경계 2 한 다음에 파동함수 r 시타 파이 크기의 제곱 d 타우. 이게 바로 본의 해석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수학적 표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경계 1이다, 경계 2다 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이 앞 여기가 이제 경계 1, 이 앞 하면 여기가 경계 2.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끼어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끼어 있는 요 부분을 그거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역.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영역은 당연히 3차원의 어떤 영역이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도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 매여 있는 전자도 1차원에 있는 거예요, 2차원에 있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리얼 월드는 다 3차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빼면 무조건 3차원이니까 바로 이 3차원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느 경계에서 어느 경계까지다라고 수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이 적분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따 여기에서 자 파이가 뭐였어요? 파이.
이 파이가 바로 파동함수 혹은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파동함수 자체가 이 복소수 함수여서 함수값의 물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크기를 제곱한 거 요만큼 이걸 뭐라고 한다? 얘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이요.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원래 파동함수가 있으면 파동함수의 크기에 제곱한 것을 얘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PDF라는 줄임말은 그 공식 줄임말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길어가지고 대충 쓴 건데 마치 무슨 PDF 파일의 줄임말처럼 돼버렸는데 얘는 공식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쓰다 보니까 쓴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적분 변수 표시인데 이 적분 변수가 뭐냐면 얘는 읽을 때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라고 읽고 의미는 3차원 3D 중적분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3차원 중적분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중적분 변수 읽을 때 타우라고 있는데 수리적인 좀 표현을 좀 보면 바로 dx, dy, dz 이렇게 이제 직교좌표계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아니 d 파이가 뭐야? d 파이 바로 극좌표계로는 이렇게 풀어쓸 수 있는 부분을 뭐냐면 3차원 중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차원 중적분 변수 혹은 다른 말로는 최적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뭐 여하튼 이렇게 변환을 해서 실제 적분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3차원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명령인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 경계들로 만들어지는 영역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소의 그 원자 오비탈에 대한 정의를 하라고 할 때는 이 본의 해석도 꼭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요거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그럼 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8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저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은 우리말 번역으로 방사 방향 방사 방향 분포 함수. 아유 참 헷갈리냐.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이 방사 방향 분포 함수 이게 뭐냐? 얘는 우선 첫 번째 정의가 우선 PR 이렇게 쓰고요. 의미가 R 제곱입니다. 자, 보통 쓸 때 소문자 P로 써요. 대문자 P는 확률을 얘기하고요. 소문자 P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자, R이 뭐예요? 바로 극좌표계에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R의 제곱에 이 대문자 R은 뭐예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오비탈의 구성 성분인 레디얼 파트. 그거를 이렇게 표시했죠. 그걸 제곱한 다음에 다시 또 거리 변수를 또 제곱해서 또 곱해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에 대한 전자 발견 확률에 대한 변화 함수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앞서 얘기했던 요 확률 있죠. 확률하고 무슨 관계냐면 요거 바로 그 확률이 인티그럴 여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냥 거리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바로 그게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이 거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를 볼 때 그걸 알아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만큼을 이제 거리에 대해서 바로 그냥 거리에 대한 일변수 함수로 적분을 해주면, 자, 이 표현은 3차원 중적분 표현이니까 사실은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이쪽은 그냥 변수가 진짜 거리 R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 왜냐면 정적분을 하겠죠. 뭐 어느 거리부터 어느 거리까지. 그러면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전자 존재 확률을 요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저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내가 또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하필 또 개념이 조금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s 오비탈의 경우는 얘를 사실 또 어떻게 다시 또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4파이 r 제곱 그냥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쓸 때는 n 빵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이렇게. 자, n 빵빵의 의미 알겠어요? 자, n은 주양자수고요. 두 번째 오는 요 숫자는 가군동량 양자수고, 세 번째 오는 숫자는 자기양자수인데, S오비탈은 주양자수에 따라서, 자,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때를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면 자기양자수도 0이 되니까 이 파동함수는 양자수가 n 빵빵인 것으로 이 파동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n 빵빵으로 존재하는 파동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 파동함수를 직접 제곱하고 4파이 r 제곱을 곱해도 그게 이렇게 정의된 거랑 결론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아시겠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얻어내려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차적도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한 절반쯤은 3차원 중적분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3차원 중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중간 결과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함수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부분까지 적분으로 다 보여드리긴 좀 못해서 지금은 그냥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내가 보내드렸던 강의에는 얘의 3차원 중적분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이게 유도가 되는구나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냥 외웁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s 오비탈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게 바로 다른 말로는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어디서? 수능에서. 사실은 적분을 해야 발견이 되는데
전자발견 확률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틀린 거죠. 적분해야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로 확률이라고 수능에서는 얘기해요. 뭐 여하튼 그래서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까지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비탈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논술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러분 잘 들렸어요? 지금까지 잘 들렸죠? 좋아. 그래. 이렇게 좋았어. 오, 다 잘 듣는군요. 그래서 지금 누구 있어? 철인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성빈이도 있고, 대윤이도 있고, 준호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오케이, 다 왔네 오늘. 알았어요. 좋아, 좋아. 자, 여기까지 그 바램으로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기억하고 있었으면. 왜냐면 이거 사실은 내가 나눠드린 강의에 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만 있어가지고 다 못 봤을 것 같아서 한번 복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나머지도 새끼 문제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 화장실 다녀오세요.